지금부터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지방발전 20승 10총책 송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서 하신 연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천군 안의 주민 여러분, 우리 국가 건설사에 처음으로 되는 지방발전 20승 10총책과 함께 조직되어 조국과 인민 앞에 첫 창조물을 내놓은 각급 건설연대 지휘관, 병사들, 지방 변혁의 역사적 대업을 주도할 중대한 사명을 부여받고 온 한 해 줄기찬 투쟁을 벌여온 각급 추진위원회 지휘성원들, 연관 부문과 평남도 안의 일꾼들, 동지들, 지난 2월 역사적인 지방발전 혁명의 첫걸음을 알리는 착공의 발파소리와 함께 모두가 강렬한 수건을 안고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온 나라가 관심했던 초태의 대상 건설이 드디어 완공의 날을 맞아 이렇듯 성천군의 제부로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 당 10년 혁명의 개시를 선언하던 역사적인 장소에서 10개월 만에 그 첫 결실을 놓고 준공의식을 가지는 것은 우리 사업의 진위와 전도를 확인하는 의의 깊은 일입니다. 현대적인 새 공장들을 이 고장이 주인들에게 안겨주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지방인민들에게 항상 송구했던 마음도 다소 풀리는 것만 같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당과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열렬한 애국 충성의 마음으로 새시대 지방발전사의 첫 페이지를 자랑스럽게 엮어 성천의 새 모습을 펼쳐놓은 건설연대 관병들과 전체 군인 건설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깨끗한 지성과 무한한 책임성을 고여 오늘의 준공에 공헌한 연관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에게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동지들, 이제 새해 시작과 함께 수십 개의 지방공업공장들이 여기 송천군에서처럼 전국의 근 20개 시군에서 일시에 준공하게 됩니다. 이 고무적인 현실은 지방인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변하기 위한 혁명적인 노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관철하여 온 우리 당 지방발전 정책 실행의 첫해 과업이 결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년 혁명의 시발이자 그 성패를 가늠하는 축도라고도 할 수 있는 올해 우리는 전국의 각 지역들의 새로운 실체들을 일떠세움으로써 사람들에게 지방이 변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주고 지방발전 정책을 다각적이고 풍부한 경험에 입각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공업혁명의 전위대인 각급 건설연대들의 전투력이 크게 향상되고 국가적인 지도체계와 보장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진 것도 지방의 변혁을 다계단으로 입체적으로 공세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훌륭한 전망을 열어놓은 중요한 성과이고 담보입니다. 한 해 동안에 이와 같은 적지 않은 성과들을 쟁취하였지만 이것이 우리가 벌써부터 자축하거나 만세를 부를 까닭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대들의 지방 발전에 관한 정책과 노선이 없고 노력과 자금을 들이지 않아서 지금과 같이 전반적 지방 공업이 영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위해서 창성연석회의로부터도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방공업 정책이 관철되지 못하였는가? 오늘 이렇게 당 중앙 지도기관 성원들을 비롯한 당과 국가의 지도 간부들과 중앙과 지방의 관계 일꾼들이 모여 지방공업 발전 문제를 현지에서 논하는 기회에 앞으로 가슴 아픈 전철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원인은 우선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뚜렷한 목표와 단계별 계획, 명확한 기준과 과학적인 방법론이 없이 진행되어 온 데 있습니다. 지방공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척된 공업 분야입니다. 남들이 걸어본 적 없는 미지의 길일수록 표대와 리정이 명확하여야 하겠지만 지난 시기 지방발전 정책 집행을 위한 사업들은 매우 산발적이고 자연 발생적이었습니다.
지방 경제의 가장 초보적이고 보편적인 공장 건설에 대하여 말한다면 언제까지 몇 개의 시군에 어떤 공장들을 어떤 수준에서 건설한다는 똑똑한 목표와 기준이 없이 지방 자체로 제각기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장 수를 늘리는 데만 집착하는 폐단들을 막을 수 없었으며 지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공장은 없고 불필요한 공장은 생겨나는 비정상적인 후과까지 초래되었습니다. 품이 많이 드는 공장 건설은 될수록이면 피하고 공장 개수나 맞춰 놓으면 무난하던 사업체계, 어떤 제품을 생산하든 주민들에게 공급했다는 실적만 내면 평가를 받던 관례는 지난 시대의 지방공업 공장들의 면모와 지방공업을 대하는 인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시군, 연탄군과 같이 지방공업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는 시군들과 반면에 말할 수 없이 한심한 수준에 있는 지역들이 경전하는 극심한 불균형이 지속된 것은 지방공업 정책이 똑똑한 기준과 원칙이 없이 실행된 데 기인됩니다. 이렇게 지방공업 공장들의 규모와 형태, 생산 공정들이 심히 차이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운영 수준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하여 모든 지역의 인민 생활을 전반적으로 축혀 세우려는 정책적 의도에도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냉철하게 평가한다면 당정책을 대하는 해당 부문, 해당 지역 일꾼들의 태도와 능력, 그리고 시군들의 경제적 잠재력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지난 시대의 지방공업 정책이었습니다. 창성연석회의 이후 지방공업 공장 건설이 계속 확대되어 1980년에는 공장 수가 거의 4,000개로 늘어났지만 건물 상태와 기술 수준은 둘째치고라도 해당 지역의 경제 지리적 조건과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 이용할 수 있게 꾸려진 공장은 불과 몇 개 되지 않았고 실제 인민들이 요구하는 제품의 종류와 가지수는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기 송천군에도 한때 식료, 일용, 피복, 건재, 제약, 농기구 공장과 같은 적지 않은 지방공업 공장들이 있었는데 그 실태가 어떠했는지는 여기서 살아오신 주민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방공업이 수십 년에 걸쳐 건설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실제 인민들이 응당한 덕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또한 지방공업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이 당적, 국가적 사업으로 강력히 전개되지 못한 데 기인됩니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사업은 전체 지방인민들의 생활 향상과 200여 개에 달하는 시군의 경제 발전과 관련되는 방대하고 복잡한 사업으로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이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 추진하는 정연한 지도체계 설립, 국가적 투자와 중앙공업의 지원은 물론 시군들이 자체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 보장과 물력기지의 합리적인 조절 배치를 비롯하여 국가적으로 대책하여야 할 많은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놓고 보면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문제는 사실상 지방 주체의 사업으로 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석회의에서 제시된 중요한 과부로서 지방공업 공장들의 생산 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는 사업 하나만 보아도 일부 중시되는 대상을 제외하고는 중앙의 공장 기업소들의 요유 생산품이나 폐기된 설비들을 가져다 맞춰 놓았고 많은 경우 군중적 운동이라는 외피를 쓰고 지방들의 노력과 자금을 동원하는 데만 집착하였습니다. 중앙공업의 여력과 자체의 낙후한 경제기술력에 의거하는 지방공업이 고질적인 후진성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방공업의 새 역사가 시작된 고향으로 불리웠고 중앙의 지원을 그중 많이 받았다고 하는 창성군의 지방공업 공장들까지도 정상적인 투자와 기술 방조를 받지 못하여 설비 수준이 현대화를 논하기 힘든 정도로 낙후했으니 다른 지역의 실태는 더 말할 형편이 못 됩니다. 창성군을 내세우고 온 나라에 일반화한다고 하면서 기록 영화로도 소개하고 창성이 변했다는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는데 지방인민들에게 실제 덕을 가져다 준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전반적 경제 사정으로 지방공업 공장들이 완전히 주저앉고 지방 자체의 능력으로는 재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상태에서도 정부 내 경제기관들에서는 본보기 공장을 몇 개 세우고 연차별로 지방공업 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한다는 비현실적인 공답만 하면서 형세와 조건에 빙자하여 왔습니다. 여기에 지방공업을 지도하는 중앙기관이 10여 차에 걸쳐 다른 기관과 통합 분리되면서 지방경제에 대한 국가적인 지도 관리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초래되고 그 과정에 지방공업 공장들의 건물과 설비들이 적지 않게 유실되었으며 경제적 효과성도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필수적인 국가적 투자와 통일적인 지도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데다가 시군들이 자금 수입을 누리는 데 유리한 지역과 자원들을 성중앙기관, 무력, 특수단위들이 차지하고 경제활동 공간을 위축하다 보니 지방공업이 제발로 일어서기도 곤란하게 되고 지방인민들 속에서 창조적인 생산활동에 대한 의욕까지 식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불합리하고 유해로운 상태를 뒤바꾸는 혁명적인 조치가 없이는 언제 가도 지방공업이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내린 결론입니다. 나라의 지방공업이 오늘과 같은 지경에 이른 데는 지방공업 발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우리 일꾼들이 그릇된 관점과 비혁명적인 사업태도, 무능력에도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남포 유리그릇과 사리원 경암산 구두약, 원산 철제일용품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소비품들도 있었고 지어 국제시장에까지 진출한 인기 있는 경공업 제품들도 있었지만 일꾼들이 그 생활력을 지속적으로 더 높이 확대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에 사상적으로 달라붙지 않은 결과에 많은 공력을 들인 지방공업 공장들도 점차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기 경제부문 일꾼들이 경공업 공장의 현대화여 기술 개건이여 하면서 많이 떠들었지만 그 염두에는 중앙공업만 있었지 지방공업은 없었습니다. 지방 사람들에게 중앙의 것보다 못한 제품이 잘해지는 것을 예사롭게 여기고 질보다 양을 먼저 생각하면서 생산 계획을 미달하였다는 추궁이나 면하자는 일꾼들의 협의한 사상 관점과 근시안적인 사업 태도로 인하여 많은 지방공업 공장들이 사실상 진짜 주인이 없는 공장들로 되어버렸으며 지방공업 발전이 정체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1990년대부터는 공장들이 완전히 모져서다시피 하였지만 일꾼들이 조건 타발과 패배주의에 빠져 지방공업을 떠매고 나가야 할 기술자, 기능공 역량마저 보존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방공업은 어디까지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자원과 지리적 조건에 토대하고 있는 고유의 속성으로 하여 자기 지역의 잠재력을 적극 개발 이용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어야만 구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수령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산을 낀 데서는 산을, 바다를 낀 데서는 바다를 잘 이용하여 인민 생활을 높일 때 대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기 산골 지방에서는 산에 자연적으로 나는 산열매를 채취하여 음료를 만들어 먹는 것이 고작이었고 바닷가에서는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나 건져낸 나물들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개척하는 부가 아니라 자연적인 혜택에 의거하여 생산활동과 경제사업을 피동적으로 해온 것이 지난 시대 우리 지방공업의 실상이었으며 일꾼들이 비혁명적인 일본세였습니다. 여기 모인 일꾼들은 세계적 낙후성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지방공업의 경제적 빈약성에 대하여 객관적 조건을 논하기 전에 응당 지방인민들을 대하는 일꾼들 자체의 잘못된 관점과 결여된 복무정신, 협소한 안목과 무능력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방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진 우리 일꾼들의 옳은 태도이고 교훈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개진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오늘날 지방공업을 담당하고 있는 일꾼들은 지난 시기 이 부문의 사업을 맡아본 일꾼들과 같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꾼으로 역사에 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오늘 이 기회에 1964년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태제가 왜 60년이 지난 오늘까지 관철되지 못하였는가 하는 데 대하여서도 언급하자고 합니다.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와 장래에 있어서 농촌 문제는 그 진퇴를 결정짓는 관건적인 위치에 놓여 있으며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모진 고난을 무릅쓰며 이루고자 하는 위협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이 증명될 수가 없고 원하는 목표로 가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 완전 승리로 가는 도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촌 문제 해결은 더 높은 단계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과도기에 수행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과제로 됩니다. 사회주의 건설 과정은 계급적 견지에서 보면 온 사회의 노동 계급화가 실현되어 가는 과정이고 사회 경제 관계의 견지에서 보면 농업의 공업화, 농촌의 도시화, 소유 형태의 단일화가 실현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농촌 문제가 전국적으로 해결되면 과도기의 임무가 완수되고 사회주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정상적인 사회발전 단계를 거치지 못한 나라인 경우 다름 아닌 농촌 문제로 하여 비교적 오랜 기간의 과도기를 거치게 되는 것만큼 농촌 문제를 얼마나 빨리 해결하는가 하는 데 따라 과도기를 얼마나 빨리 경과하는가 하는 것이 좌우되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다음 농촌 문제의 전국적 해결을 중요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기본 원칙, 방도들을 집대성하여 사회주의 농촌 태제를 내놓았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우리 농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농촌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세계적인 낙후성으로 하여 농촌 문제가 꾸준한 투쟁과 노력에 의해서만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어려운 과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태제가 발표된 때로부터 무려 6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이어오면서 실제 농촌의 모든 영역에서 아무런 변화나 개변이 이룩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심중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에로 거슬러 올수록 농촌이 더 피폐해지고 도농 격차는 더 심해졌으며 농민들의 생활은 더 영락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농촌 태제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의 정체이고 후퇴입니다. 바로 농촌 문제 해결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고 농업 발전이 퇴보한 것으로 하여 일부에서는 농촌의 전망을 우려하고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향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농촌 태제와 같은 강령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었지만 왜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견해는 우리 농촌이 좀처럼 추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방공업이 조락된 원인과 본질상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농촌 대제는 발표된 직후부터 세계적인 낙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우리 농촌을 획기적 변혁계로 강력히 견인하는 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였으며 그 로종에서 나라의 농업 발전은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중한 경제적 난관이 조성되고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국가 예산의 3% 수준으로까지 대폭 저하되면서부터 농촌 격리의 수리와 기계와 화학화, 전기화 수준이 점점 퇴보하여 농촌은 물질 기술적으로 대단히 약화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막대한 양의 세멘트와 강제를 들여 기본적으로 완성하였던 전국적인 관계 체계는 정상적인 보수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노후화되었고 농기계 생산이 급격히 감퇴되어 만성적인 농기계 부족을 초래하였으며 화학비료 공급량은 2000년대에 1980년대에 비하여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고 농촌 지역들에 있는 많은 전력 설비들이 파손 분실되었습니다. 이렇게 1990년대 중반기부터 농업 부문의 물질적 토대가 약화되었지만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대상건설에 부족되는 자금과 자재를 농장들에서 계속 긁어내어 농촌은 더욱 주저앉게 되었고 나중에는 공업이 농업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이 공업을 지원한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국가적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후과는 농촌의 면모에서도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시군마다 농촌 건설대가 중앙에는 농촌주택 건설 총국이 조직되어 농촌 살림집 건설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본격화하였으나 점차 이 사업이 시군 또는 농장 자체로 저조하게 진행되었으며 그나마 똑똑한 설계도 없고 한 세대당 시멘트 공급량이 4, 5톤밖에 되지 않은 관계로 살림집 건설에 토피와 산자를 비롯한 지방 자재를 많이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농촌리 병원, 진료소들을 잘 꾸리고 의료기구와 비품들을 갖춰주기 위한 사업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통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해당 농장들의 방임한 데로부터 온전한 리병원, 진료소를 찾아볼 수 없으며 농촌의 똑똑한 리발소, 목욕탕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과 과학기술 보급 거점도 없어 농장원들이 지식과 문명으로부터 멀리 뒤떨어지고 지어 문화사업은 도시에서나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속되는 농촌의 낙후성으로 농장원들의 생활 수준은 전등 하나도 사기 힘들 정도로 말할 수 없이 영락되고 의식 상태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으며 농촌에 애착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부문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농업기술자, 전문가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우심하게 나타나 농촌 진지가 전반적으로 쇠퇴하였지만 국가기관들과 농촌당 조직들, 일꾼들은 농업생산 일면에만 치중하는 근시안적인 태도로 속수무책하였습니다. 해마다 농촌을 강화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 그와 관련한 문건도 수없이 만들어냈지만 중앙의 농업지도기관이 나라의 전반적인 농업 발전에 대한 전망적인 연구와 기술 발전을 틀어주고 지도하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실은 현실과 동떨어진 실속 없는 거치대로서는 원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하였습니다.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은 농촌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한 진로를 뚜렷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이 제시된 후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 단계에 올려세우고 사회주의 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투쟁이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전개되어 짧은 기간에 의미 있는 성과들이 달성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성과는 우리 농업 근로자들이 농촌이 변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으며 알곡 생산 구조를 바꿀 때 대한 당 정책의 생활력을 실제 체험하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고장, 자기 농촌을 개변시킬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불과 한두 해 사이에 이러한 의식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하나의 혁명이며 농촌혁명 강령 수행에서 한 단계 올라선 성과로서 앞으로의 더 빠른 변화와 개진을 내다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투쟁 로정을 엄밀히 분석해보면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농업 근로자들을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도 농업 생산을 장성시키는 데 있어서도 농민들이 농사의 의욕을 가지고 달라붙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그런데 농촌들에서 당 정책과는 어긋나게 농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 농업 근로자들의 생산 요리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각종 건설과 정책 과제 수행을 명목으로 농민들의 분배 몫을 서슴없이 덜어내는 현상이 없어지지 않고 있으며 결과 적지 않은 농업 근로자들 속에서 심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농민들에게 어떻게 당의 사상을 전달할 수 있고 애국심을 발휘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부문 지도 일꾼들과 농촌당 조직들은 농업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한다고 뜬소리만 하지 말고 실제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으면 나라가 흥하고 자기 자신들도 잘 살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일 평가와 분배를 정확히 하며 사법, 검찰기관들에서는 농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온갖 비법적인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농촌 경유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농업 발전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조건과 환경이 어려운 속에서도 관계 체계를 정기 보강하고 현대적이고 능률적인 농기계들, 화학 비료를 비롯한 용농물자들을 농촌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대단히 중시하고 우선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이 제시된 후 수많은 농기계들이 농촌들에 공급되었는데 실제 그 이용률이 높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민수공업 기업소들에서 생산하여 농촌에 공급한 적지 않은 농기계들이 성능이 낮고 고장이 많아 작업에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였는데 이런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가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실제 농촌에 온전한 방조를 줄 수 없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농기계 제작 단위들과 관련 연구기관들에서는 농기계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하게 벌이고 우리나라 농촌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농기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 도입하며 그에 대한 품질 검증을 보다 엄격히 하여 실제 농민들의 일손을 돕고 농업 생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농기계들을 농촌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개변하는 사업은 농촌혁명 강령의 중요한 과업이며 그 실행을 위한 농촌 살림집 건설이 지금 전국적 범위에서 강력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농촌 문명을 자랑하는 새 농촌 주택구들이 연이어 일떠서 농업 근로자들에게 문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지방이 변하는 새로운 모습을 펼쳐놓고 있으며 이를 두고 농촌 주민들은 물론 온 나라 인민들이 반기며 우리 당의 농촌 건설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중요한 정치적 사업인 농촌 살림집 건설을 날림식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당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주고 농촌혁명 강령 실현에 저해를 주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 건설된 농촌 살림집들 중에는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내부 마감을 너덜하게 한 집도 있고 눈에 띄지 않는 전기공사와 난방공사를 되는 대로 하여 입사한 주민들이 다시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게 하거나 지붕공사를 공법대로 하지 않아 비가 새는 집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만연되면 당과 국가가 중대 결단을 내려 시군들의 해마다 1만 톤에 달하는 세멘트를 보내주는 의의가 없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까지 산생될 수 있습니다. 시군 책임 일꾼들과 농촌 산림집 건설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일꾼들은 자신들의 사업에 대하여 똑똑히 검토해보고 이러한 폐단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혁명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농촌혁명 강령 실현의 첫 로종에서 반려되고 있는 이러한 편향들을 사소한 것으로부터 바로잡지 못하면 아무리 위대한 혁명 강령이라고 해도 또다시 역사의 기록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면적 발전에 거창한 위협을 개척하는 투쟁의 걸음걸음을 책임적으로 득팀없이 내짚으면서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성스러운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전면적 발전 이념을 실현하는 데서 지방발전 정책과 농촌혁명 강령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방공업 공장들의 필요한 원료를 충분히 보장하고 농촌 주민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것을 비롯하여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이 지속적으로 응당한 생활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자면 반드시 농촌혁명 강령과 병행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농촌이 혁명적으로 개변되어야 지방이 변혁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빈말 공부질만 하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지난 시기 창성연속회의와 농촌태제에서 제시된 과업 집행에서 허풍을 치고도 무난하던 때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과 농촌혁명 강령에는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기에 상응한 우리 당의 지방발전 구상과 함께 과거의 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실천적 방도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불투명하고 불가능한 것, 비현실적이고 비실리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발전 정책과 농촌혁명 강령 집행을 당중앙위원회가 직접 틀어쥐고 작전 지휘하며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 모든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면서 당적 국가적 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군들에서 자체의 자금 확보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해당한 경제실무적 대책들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이 전국적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정책을 굳게 믿는 신념과 자신심을 가지고 제시된 정책적 과업들을 어느 한 가지도 드팀없이 완전 무결하게 집행하면 반드시 확실하고 만족한 결과가 도출될 것입니다. 관건은 조건 여하를 막론하고 매해 무조건 분명한 실체들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에 구애되지 않고 구람없는 완벽한 실천으로 리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전면적 발전이라는 아름차고 거창한 혁명 임무를 스스로 걸머진 우리 혁명가들의 성스러운 사명이며 투쟁 본때입니다. 동지들, 해가 바뀔 때마다 20개의 시군이 변하는 위대한 연대는 어김없이 무조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시적인 성과보다 교훈과 전망을 더 중시하면서 전진의 보폭을 더 크고 정확하게 내짚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방발전 정책 실행의 4년도 사업에서 목적한 바대로의 정바른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겠습니다. 지방발전 정책 실행을 위한 건설 사업을 혁명적으로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천명된 바와 같이 우리 당은 지방발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전국의 인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물질문화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지방공업공장 건설과 함께 보건시설과 복합형 문화중심, 양곡관리시설 등의 3대 필수 대상 건설을 더 추가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전국의 시군들에서
교육시설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더하여 이 세계 대상까지 일떠서면 지방의 모든 지역들이 경공업 토대뿐 아니라 현대적인 문명과 기술에 의거하는 지속적인 발전 환경을 갖추고 인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생활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과학, 교육, 보건의 진보를 핵심 동력으로 하는 전면적 국가발전 강령을 실현하는 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 인민들이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집들에서 풍족한 살림을 한다고 하여 지방의 후진성과 농촌의 낙후성이 저절로 소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을 개조하고 지식을 전수해 주어 그들의 인식 용역에서 개변을 가져와야 합니다. 지방을 진흥시키고 농촌을 도시화한다는 것은 순수 건축미학적인 측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농촌의 현대화, 문명화는 도시 수준에 따라서는 농촌 역량의 선진화, 노동계급화를 실현하고 기술혁명의 성과를 빨리 쟁취하자는 데 주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시군 강화 노선에도 부합되며 굳건한 정치사상적 토대 위에서 과학기술로 발전하고 선진 문명으로 개화하는 국가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이념과도 일치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으로도 아름차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투쟁에 주저없이 뛰어들어 지방발전 정책 실행의 돌파구라고 할 수 있는 건설 사업에서 반드시 완벽한 결과를 이뤄내야 합니다. 새년도 건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건축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지방 건설은 선전을 위한 건설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대상들이 일떠서면 실제 전국이 변해가고 지역 주민들이 덕을 보아야 합니다. 올해 일부 건설 대상들에서 경쟁심과 조급성이 사로잡혀 질 지표들을 무시한 결과에 전반 공정을 지연시키고 혼란을 조성한 편향들을 바로잡으면서 우리는 질과 속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였습니다. 건설에서는 속도보다 질이 우선이고 질 제고가 생명입니다. 우리의 이상과 복무 정신, 분투의 자욱이 모두 완벽한 질로서 발현되어야 합니다. 지방 건설의 진의들을 관찰하자고 해도 당해년도 과업을 계획대로 제때 끝내자고 해도 반드시 질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건설을 직접 담당 수행하는 각급 건설연대들과 연관 단위들에서는 기능공 한 명이 한 해에 여러 명의 기능공을 키우는 대중운동과 건설 장비들의 현대화, 표준화, 규격화 사업, 그리고 건설 감독 사업의 근본적인 개선을 질 제고의 기본 고리로 틀어주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건설의 모든 공정에서 철저히 전문성을 중시하고 과학성이 의거하며 실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올해 지방공업공장 건설 과정에 얻은 교훈과 경험은 주관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와 판단이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주되는 인자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건설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건축가들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 운용 단위 일꾼들의 협의, 협동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최적화, 최량화된 과학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설계 부문에서는 다음에 지방건설과 관련된 각종 설계들을 건물과 설비들의 용도와 기능적 특성에 전적으로 부합되면서도 법적 기준에 맞게 효율적으로 정확히 완성하는 데 마지막까지 숙고하고 책임성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사 일정과 설비 조립 공정도 절대로 어느 일개인의 주관이나 의견에 따라 정하지 말고 집체적으로 협의한 데 기초하여 공법에 철저히 부합되고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비와 자재, 건제품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지방 발전은 철저히 자생, 자립의 토대에 기반해야 하며 그 원리는 지방 건설에 먼저 구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객관적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 건설을 마음먹은 대로 내밀고 지방 공업 공장들이 원만히 가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나 자체로 질 높은 설비와 자재, 건제품들을 생산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음 해에는 해마다 지방공업 공장들에 필요되는 설비들을 따져보고 종합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꾸리자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비 제작에서 속도와 질도 보장하고 국산화 비중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체의 현대적인 향료공업, 색소공업을 창설하는 것을 비롯하여 연관 부문들의 발전되고 생활력 있는 산업들을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 힘으로 지방공업 발전에 안전하고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건재 생산 단위들에서 마감 건재를 비롯한 건제품들의 질을 높이고 품종수를 늘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지방 건설의 성과를 확고히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뒤떨어진 지역에서부터 건설을 진행하는 원칙을 내세워야 합니다. 지방을 물질 문화적으로 개변시키는 데서 우리 당의 의도는 원래 제일 산골 막바지에 위치하고 인민들의 생활 형편이 제일 어려운 시군부터 축혀 세우자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건설 역량이 전개되어 있는 시군의 lin접 지역이나 조건이 좋은 지역들의 대상지를 옮겨가면 건설 그 자체는 쉽게 할 수 있으나 우리 당의 정책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한 집안에서도 역량이 제일 약한 자식에게 좋은 음식을 먼저 먹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지역 인민들에게 먼저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원료 조건이 부족하고 운영 조건이 불리하면 국가적인 지원을 누려서라도 나라의 가장 뒤떨어지고 척박한 고장들부터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들과 문화보건시설들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새로 건설된 지방공업 공장들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강조하였지만 지방공업 공장들의 운영 정상화는 지방발전 정책 실행의 성패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일심 전력하여 온 위대한 혁명 사업이 새년도부터 지방공업 공장들의 운영으로서 실질 생활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새 지방공업 공장들에 대한 필수 원료 보장 대책이 실행되고 있으며 중앙의 교원 연구사들과 수도의 공장 기업소 고급 기능공들이 시군들에 내려가 공장 운영의 첫 시작을 같이 하도록 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군들에서는 새로 건설한 공장들에서 시험 생산을 해보면서 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충분히 해결하며 시제품들의 질을 엄격히 검증해보고 모든 지표들이 담보될 때 제품을 출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상설 추진위원회들과 연관 부문들에서 시군들에서 진행하는 원료기지 조성 사업을 단단히 총화하면서 적극 밀어주며 원료기지 조성 가능성이 희박한 시군들의 원료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워 지방공업 공장 건설에 앞세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제 새로 건설된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국내 주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가 보장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 군 책임 일꾼들의 수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 군당 책임 비서들은 상징 물러나 서 있는 공장은 우리 당에도 우리 인민들에게도 필요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미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제시된 과업들을 책임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지방공업 공장들이 첫 운영에서부터 지역인민 생활 향상에 든든한 보루, 알찬 미천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방공업 발전에 가장 필수적이며 전략적인 자원인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면 인민들 앞에 빈손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핵심 기술자들을 키우고 기능공 대여를 누리기 위한 사업에 불을 걸어야 합니다.
이곳 성천군만 해도 우리나라의 이름난 담배 산지이고 오래전부터 명주와 약밤으로 유명한 고장인데 자기 지방의 고유한 얼굴과 잠재력을 살리고 교통상 유리한 점을 바탕으로 비류강 연안과 성천 온천을 비롯한 문화관광 자원도 잘 개발 이용하면 지방공업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 가능성도 커질 것입니다. 다른 시군들에서도 자기 지역 특색의 경제적 자원과 잠재력을 최대한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개발 이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자체의 경제발전 공간을 계속 확대하여야 합니다. 연관 단위들에서는 전력 보장을 비롯한 실행력 있는 담보적 조치들을 따라 세워 지방공업 공장들의 만가동을 위한 온갖 여건들을 갖추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새 시대에는 중앙이 지방을 부러워하게 하고 지방의 진흥이 우리 국가의 전진과 발전을 대표하게 하며 지방의 이상적인 면모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으로 되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구상입니다. 우리 당은 역사적인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과 농촌혁명 강령을 100년 후에도 인민들이 덕을 볼 수 있게 더욱 확대 심화시킬 것이며 지방에 한 가지라도 더 훌륭히 개변시키는데 더욱 과감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모든 명예와 긍지는 인민의 무궁한 복리에 있습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모든 것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라는 구호는 조선노동당의 본성으로서 불변의 임무로서 영원할 것입니다. 인민군 시위 성원들과 각급 건설연대 장병들, 명년에도 전국 각지의 20개 시군들의 우리 군대의 자랑스러운 발자취는 어김없이 새겨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당은 동무들을 순수 건설 노력이 아니라 건국 이래 처음으로 되는 역사적 위협 수행에 전위대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건설 과정에 동무들 모두가 당 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대변자가 되고 언제 어떤 과제를 맡겨주어도 완벽하게 감당해내는 전전의 창조자, 행복의 수호자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동무들이 시대의 명예를 걸고 우리 군대의 명예를 걸고 더욱 용감하게 투쟁하여 새로운 지방건설 성과들을 연속 안아 올림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고귀한 믿음에 반드시 보답하기 바랍니다. 영적인 우리 장병들의 위후는 이 땅의 모든 곳에 깃들어 인민의 복리로서 길이 빛날 것입니다. 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과 지방당 행정경제기관 일꾼들, 지방 교역은 더없이 신성하고 정의로운 위협이며 이 위대한 혁명사업에 한몸 바침은 무한한 긍지이고 영예입니다. 역사가 이를 재촉하고 인민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 우리 인민들이 변천된 고향 땅 흥하는 고장에서 원명부유한 삶을 누려갈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용감히 분투해 나갑시다. 성천군 사람들의 평안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서 하신 연설을 보내드렸습니다.